안녕하십니까. 부안 서림신문의 이석기입니다. 서남권 해상풍력 공동 접속 설비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변산면의 양육점에서 정읍시 용계동 신정읍 변전소까지 구간에 설치될 것으로 보이는 철탑 송전 선로를 두고 부안 쪽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전북건설지사는 이와 관련해 철탑 송전 선로가 지나는 부안 군내 9개 읍면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설명회를 갖고 있으나 부안 군민들은 이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와 경제적 손실 그리고 환경 위해성 등 주민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설치 반대 또는 지중화 사업을 주장하는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고장 부안은 국책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큰 지역입니다. 국책사업의 국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는 게 우리 부안 군민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에게 장밋빛으로 선물을 안겨줄 줄 알았던 국립공원이 들어서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관광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천혜의 관광 자원을 수몰시킨 부안댐 건설과 지역 경제를 몰락시킨 새만금 간척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게다가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 설치 찬반으로 지역 주민들을 둘로 나누고 계획 단계에 있는 노을대교라 일컫는 부창대교 건설이 부안에 어떠한 실익을 가져다 줄지 군민들의 의견이 분분한 때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하나의 국책사업인 해상풍력 관련 송전선로 설치 반대가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부안서림신문 부안방송에서는 부안 군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철탑 송전선로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를 이끌어오고 있는 김상곤 대책위원장을 만나 송전선로에 대한 이모저모를 들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자주 뵙습니다. 설명회장에서. 본의 아니게 설명회장을 지금 돌고 있습니다. 네, 예. 저도 취재 갈 때마다 뵈서 반갑기도 하고 네.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 애쓰신다 하는 생각도 들고 든든한 이렇게 후원자들이 있어야 될 텐데. 뭐 후원자보다는 이제 국민들의 편이 서서 네. 국민들의 생각을 좀 많이 듣고 그걸 좀 설명회장에서 도출을 시키고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네. 우리의 의무 같아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애쓰십니다. 네. 저기 우리 이제 부안 군민들 특히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아직도 그 송전선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 해상풍력 관련해서 송전선로 그 설치에 대해서 좀 우리 대책위원장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도 뭐 그 해상풍력뿐만 아니라 송전선로 철탑에 대해서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부안군에 양육점이 들어오면서 관심이 더 가졌었고 특히나 이제 밀양 송전탑의 문제성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지만은 이게 부안군에 이제 들어온다 보니 더더욱 관심이 많아졌고요. 이 고압 철탑 송전선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안군에 양육점이 생기면서 양육점이 뭔가요? 해상풍력에서 그 발생되는 전력을 육지에 이어주는 접속 설비입니다. 그게 양육점인데요. 그게 이제 신정읍까지 30km 되는 곳을 고압 철탑을 통해서 송전선로가 지나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문제가 돼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 지금 우리 부안에는 13개 그 읍면 중에서 몇 개 읍면이 해당이 됩니까? 지금 상황에서 좀 9개 면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 면적을 토탈로 해서 좀 이어졌고요. 지금 현재는 9개 면으로 지금 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송전선로 설치 관련해서 그 입지선정위원회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 입지선정위원회는 어떻게 선정이 됐어요? 부지 입지선정위원회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양육점이 들어오고 신정까지에 이어지는 송전선로의 기틀이 마련되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4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뭐 군의회 의원들도 계시고 특히 이제 이장단, 들이 많이 이제 주로 계시고 공무원도 계시고
근데 입지선정위원회가 사실은 주민주도형 주민대표로 이루어져야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업 설명회를 하기 전에 부지 입지선정위원회를 먼저 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였고, 네. 3차까지 지금 이루어졌거든요. 24년 8월까지 지금 3차까지 네. 이루어졌습니다. 1차에서는 뭐 인사 정도 한 것 같고요. 2차에서는 뭐 위원장 정도 이렇게 좀 지평을 뽑은 것 같고, 네. 3차에서는 저 과역 최적단지의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입지선정위원회가 그런 일들을 하는 예. 역할을 하고 있네요. 최종적으로 굉장히 큰 이 송전솔로의 큰 헤게모니죠. 예. 예. 그러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뭐 직접적인 그분들의 네. 뭐 저희도 입지선정위원회를 좀 공개적으로 했었으면 좋겠다라고 의뢰도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공개적인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내에서 이루어진 어떤 형태로 이루어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자체 단체장에 그 임의적으로 예. 그 표출을 시켜서 만들어진 부지 입지선정위원회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일반 군민들이 입지선정위원회가 있는지조차 네. 모르고 있는 예. 거네요. 예. 지금 송접탑 건설 설명에서 우리 대책위원장께서 계속 지금 반대 설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이루어졌었나요? 그 설명회를 한다는 얘기를 사업 설명회를 한다는 얘기를 저희가 이제 정보로 익히 들었고 네.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반대 대책위가 생기면서 네. 의회하고 좀 간담회를 통해서 함께 하자는 그 의미를 두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설명회가 함에 있어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네. 너네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네. 설명회를 한다면 네. 지금 주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사업 설명회 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 예, 예, 예. 그러므로 만약에 한다면 반대 대책위에서도 너네 10분 하면 우리도 10분 정도 할애를 해서 그래야 공정하게 되겠죠. 예.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제안을 했고요. 예. 그게 받아들여져서 예, 지금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예. 103면 하는데 그 전날 10시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죠. 그래서 놓쳤고요. 예. 편산부터 시작해서 하서, 상서, 줄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예. 죄송하지만 백산면은 못 가봤습니다. 네. 편산면에서 처음 뵀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때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부터 백산면에서부터 그렇게 시작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예. 변산면부터 우리 반대 대책위원장님의 그 설명이 있었네요. 네네. 예. 사실 어렵게 이게 이어진 거예요. 저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사안을 두고 얘기할까 고민도 많이 했고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대 대책위에서 논의도 했었고. 네. 근데 이게 주민공청회가 우선돼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국민 알 권리에 관련된 것은 이미 24년 4월에 애수르안에서 했다는 거예요. 네. 그때는 아무도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무조건적 진행밖에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제안을 통해서 했던 겁니다. 지금 그 철탑 송전선로가 건설이 되면 부안에 혜택이 참 많다고 그래요.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하던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네. 혜택이 많답니다. 네. 뭐 부안군에 매년 900억씩 네. 20년 동안 지원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밀양 송전탑 이후에 네. 이게 실은 이제 900억이라는 돈 근거는요. 실적으로 얘네들이 그 한전에서도 내용을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실적으로. 네. 이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낭설이고요. 이거는 알리시라고 그 송전선로의 그 수익 이익금 이를 토대로 해가지고 근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거기서 나오는 건데 이건 전북 도청에서 모든 걸 관할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네들 이렇게 낭설만 얘기하지 말고 네. 실질적인 900억의 근거를 좀 제시해달라.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그냥 들리는 뜬소문일 수도 있네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게 군 행정하고 네. 전북 도하고 한전하고 어떤 얘기가 됐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그 새만금 산업단지가 형성되면은 이제 전기를 보내잖아요, 우리가. 예, 예. 다른 지역으로. 근데 새만금 산업단지에 이제 그 산업단지가 형성이 되면 전기가 역으로 또 들어올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 효과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가 유도 해상에 있는 네. 설안권 해상 풍력이 저희가 이제 2.4 기가와트를 잡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접속 설비인 양육점까지 들어오고 나서 양육점에서 30km 된 신정까지 가는 선로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역으로 뭐 풍력 단지가 돌지 않으면 역으로 전기가 필요하다. 네. 어디다 필요한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요 양육점에서 신정까지 30km 이 송전선로는요 지선이 없습니다. 네. 떼내릴 수 있는 전력이 아닙니다. 네. 위원장님, 예. 송전선로의 그 문제점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 뭐 데이터를 보거나 예. 또 우리 위원장께서 그 설명에서 반대 설명을 하시는 걸 보면 네. 그 영향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맞습니다. 겁도 나고. 예. 그 송전선로 철탑 송전선로 건설에 이제 반대를 해오시면서 몇 가지 중점을 두고 계신 것이 있어요. 예. 우리 부안 군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이더라고요. 건강상의 영향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경제적 손실, 그 다음에 환경 위해성 이런 것들을 들고 있어요. 예. 먼저 그 건강상의 영향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국제암연구소라고요. 예. IARC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연구소에서 직접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이 전자파로 인해서 그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저기서 이제 소아암 발병률이 2배 정도 된다. 이 근거는요. 국제암연구소에서 이미 발표가 돼 있습니다. 네. 한 3에서 4 미리가우스라고요. 네. 이건 지속적으로 나오는 전자파거든요. 네. 이걸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가 접할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 이외에도 국내에 너무 많습니다. 네. 데이터 보고. 심지어 지금 현재 그 해상풍력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민들이요, 부안 어민들이 그 근처에 못 간답니다. 이 전자파의 영향이라는 것은 요즘은 그 GPX라고 해서 유성시설로 해서 고기도 잡고 근거지를 잡잖아요. 이게 혼선이 온답니다. 그 정도의 센 전자파라면 건강상의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네. 예. 국제암연구소에서 발표했던 내용도 그렇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게 전자파의 그 건강상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 네. 국내 사례는요, 뭐 당진시 성문면 같은 경우는 그거는 석탄 화력이거든요. 네. 한 765kV인데요. 네. 예, 99년 이후에 모든 그 24명의 사람들이 암이 발생이 돼서 네. 예, 사망률이 상당히 높아서 뭐 수치로서는 11명이 지금 현재 투병 중이라 나머지는 다 돌아가셨거든요. 아이쿠야. 예. 그런 사례고요. 당진시 정미면 같은 경우도 이런 사례하고 흡사합니다. 예. 뭐 거기는 변조소가 있는 데거든요. 예. 뭐 한전에서 말씀하시기를 변전소 주변에서는 그 미리 테슬라라는 거거든요. 네. 수치가 저희가 네. 88 정도 이제 국제 기준이 있는데 뭐 변전소 주변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저희는 지금 양육점에서 철탑이 400m마다 하나씩이 설치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서산시 팔복면도 맞습니다. 있어요? 서산시 800명인데요. 26명이 암이 발생했어요. 이게 100m 이외에 그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뭐 데이터로 이미 나와 있고요. 뭐 국내에 철탑 관련된 지역이나 이런 것은 이미 피해자이고 다 이주해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청양군 문제. 예. 뭐 청양군은 어떻습니까? 청양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83년인가요? 3년부터 2004년까지 한 100여 명의 주민들이 암으로 사망해버리는 이런 아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 충북 영동. 사례는요 그래요? 너무 많은데요. 마지막으로 충북 제가 듣기로는 충북 영동도 있다고 했는데 충북 영동도 좀. 예, 맞습니다. 소개해 충북 주시죠. 영동군 상도대리 같은 경우는 99년에 저희가 좀 똑같거든요. 네. 345kV의 송전철탑이 건설됐는데요. 13년간에 18명 정도가 사망한 데이터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국민들이 몰라요. 좀 애석한 부분인데요. 이게 뭐 암이다, 발생된다 이런 말 하기 전에 이런 데이터로 나온 상황에서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떤 판단을 해야 할지 좀 아이러니하고요. 꼭 송전철탑, 고압철탑이 있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 같은 그 예를 두고 데이터를 두고 사업자는 뭐라고 합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까? 사실은 저희 설명회 때 예. 한전 전북건설지사 예, 예. 뿐만 아니라요. 직접적인 사업주들이 다닙니다. 저도 몰랐었는데 다니더라고요. 이제 그분들은 이제 우연히 얘기하다가 이걸 왜 자꾸 이거를 부안군에 예. 설치를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전원 촉진 개발법에 의해서 저희는 하라는 대로만 하지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럼 주민들의 피해는 누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주고 데이터로 관리해주고 이거를 피해가 없게끔 해주는 겁니까? 한전에서 그랬더니 그런 저희가 책임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이쿠야. 예. 예, 건강상의 영향은 뭐 다는 아닙니다만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예만 들어도 네, 저 같은 경우는 겁이 납니다. 맞습니다. 예, 예, 예. 우리 그 경제적 손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게 전원개발 촉진법이라는 것은 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네. 그냥 한전에서 무조건 전봇대 받고 철탑 세우면 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2025년인데요. 네. 이 촉진법 하나 가지고 이들이 자꾸 문제가 없다고 경제적 손실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400m마다 송전 선로의 고압 철탑이 100에서 130m입니다. 높이가. 네. 그런데 얘 면적, 최적 면적을 따지면 계산이 나오잖아요. 네. 그 근거리에 600m까지 뭐 토지뿐만 아니라 모든 보상의 문제를 정리해 준다는데 사실은 실질적인 근거 자료를 저는 받아봤으면 좋겠다. 네. 주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고 그렇다면 일단 해보고 나중에 말해주겠다고 똑같은 건 얘기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손실을 따지기 전에 이러한 수용성의 문제, 토지 보상의 문제, 그다음에 또 주거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주거지는 피해가게끔 돼 있거든요. 네. 지금 선로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국립공원 지역이나 네. 그다음에 밀집 지역, 주거 밀집 지역이나 학교나 병원이나 이런 데는 지금 피해 가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9개 읍면이 자꾸 끝에 적경 지역으로 자꾸 가면서 네. 우리 면은 오네 안 오네 네, 네. 이런 민민 갈등을 좀 네. 유발시키는 거거든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의 수용도 가능하지만 사실은 이 송전탑이 생기면 인근에 있는 토지가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뭐 그 밑에서 이제 일하시는 뭐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피해는요 불보듯 뻔하고요. 네. 실질적으로 어민들의 사례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농민들이 요새는요 고압 압축기로 농약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드론을 띄우거든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드론은 유성시설로 합니다. GPX라고. 예, 예, 예. 이게 오류가 나옵니다. 아하. 예, 이 전자파로 인해서 그러면 이 토지를 평생 소유하고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 대한 경제적 손실이라는 것은 토지 보상 이후에도 거래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불보듯 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환경 유해성은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뭐 경관의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주로 이제 저희는 국립공원의 인접 지역이잖아요. 네. 국립공원을 피해서 가다 보면 거의 산으로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다른 지역은. 그러면요.
뭐 잘 아시겠지만 요새 LA에서 산불이 너무 크게 났더라고요. 맨날 며칠도 아니고 지금 몇 달을 지금 그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도 있을 뿐더러 엄청난 주민들의 피해가 있었잖아요. 송전 철탑이 고압 철탑이 산에 만약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산불이 났어요. 인근 지역은요, 이거 손도 못 댑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나 그다음에 자연 경관 훼손의 부분은 요새는 이상 기온이 너무 많거든요. 이상 그 기온 때문에 초래되는 그 피해, 산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 뭐 홍수, 가뭄도 있겠지만은 뭐 피해는 이상 기온을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예측 불허인 것을 송전탑으로 저희가 피해를 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관적 훼손에 대한 또 가치, 이런 살림에 대한 가치, 또 관광 지역인 부안에 대한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은 뭐 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전기 사용하고 계시고, 네. 저 역시 네. 전기 사용하고. 지금 사회가, 현대 사회가 전기 없으면은 꼼짝할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반대는 아니실 텐데. 네. 예. 지금 그 요구사항이 있어요. 반대대 측에서. 제가 그 설명회 네. 때 가보면 예. 5가지 분항인가 있던데 그 요구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저희 반대대 측에서 고민했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현실에 입각해서 이게 자꾸 이제 부안군 발전론하고 이제 빗대서 정치권에서 자꾸 얘기를 하고 군 행정에서도 이걸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송전 고압 철탑에 관련된 것은 지금 현재 양육점 들어오는 전 단계부터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양육점이라는 것이 그 고창에서 지금 한 4년간 이게 표류됐던 내용들이거든요.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간단해요. 고창군에 송전 철탑이 고압 철탑이 생기니까 반대를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상의 관계에 있었어요. 근데 23년 12월에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부안군에서 민간 상생 협의체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서 갑자기 논의가 돼서 24년 3월에 양육점을 유치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그 전면 재검토라는 그 목적은 그런 것부터 좀 들어온 동기부터 명확하게 좀 주민 동의나 내지는 좀 표명적으로 대내적으로 투명성을 가지고 좀 얘기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에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알리백 산단에 빗대서 말씀을 하시는데 종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지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육점에서 신정읍까지 가서 신정읍에서 신계룡에서 지금 용인에 있는 SK 하이닉스나 삼성 반도체의 알리백 산단을 통해서 생산을 한다는 전력을 그 공급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총망라를 해보면 과연 이게 들어왔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빠져나가는 선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어디서 딸 수도 없는 선이고. 근데 이것을 알리백 산단에 연관을 시킨다? 이것도 저도 상당히 아이러니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진짜 필요하고 진짜 한다면 저는 지중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속에 묻어서 가라. 자꾸 왜 고압철탑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초래하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전면 재검토와 더불어서 지중화 문제를 꺼내 들었고요. 이 두 가지가 선결된다면 다시 논의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서남권 해상풍력에서 생산되는 전력, 부안군이 83%를 차지하는 그 해상풍력에 대한 전력을 옮기는 데가 꼭 변산에 있는 그 초입지에 있는 양육점을 통해서 꼭 신정으로 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해상도 있을 것이고
뭐 고창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선결적으로 투명성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그 우리의 그 반대 대책의 우리의 요구 사항을 보면 5가지가 있어요. 네. 전기가 생산되는 지역으로 기업과 공장을 이전하라. 또 철로나 고속도로 주변 공공부지 땅 속에 송전선로를 지중화죠. 네. 지중화로 건설하라. 또 전기 사용료를 거리에 비례해서 차등화해라. 또 지역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부안에 건설하려고 하는 송전선로를 전면 재검토하라. 네. 좀 전에 그 말씀들을 쭉 여기에 관련해서 해 주셨는데 지금 그 한전에서는 지중화 사업은 지금 사업비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거죠? 2가지입니다. 한전에서 사업 설명회 때 공개적으로 했던 내용을 그 말씀드리면 네. 주민들이 이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사업 설명회에서 무진장에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네. 근데 지중화 얘기 나오면 피피를 합니다. 2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그 사업비가 과다하게 출혈될 수도 있다. 네. 뭐 10배에서 15배 정도의 사업비가 더 추가가 되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그 송전선로 지중화에 관련된 것은 기술 부족이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안군에 만약에 한다면 한 10% 정도, 30km에서 한 10% 정도는 할 수는 있으나 그 이외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지중화의 문제는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지 사업을 하라는 건지 이제 양쪽에 대립이 있겠지만 그렇죠. 분명한 것은 사업을 못 한다는 얘기고요. 네. 또 하나는 이걸 통해서 이제 요새는 지산지소라고 많이 얘기를 네. 하잖아요. 아니 왜 서남권에서 부안군에서 생산된 2.4기가와트에 대한 그 많은 전력을 굳이 신정읍에서 신계룡까지 가서 이런 선로를 통해서 가냐 이거죠. 네. 부안군에 그런 기업들이 와서 네, 차라리 단거리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리고 그래야만이 부안군 발전에 기초적인 어떤 항목들이 생기는 것이고 뭐 젊은이 됐든 뭐 일자리나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 개인적인 지금 생각인데 네. 꼭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그렇다면 SK 하이닉스나 삼성 반도체에서 이 전력을 어쨌든 올라가서 쓰게 된다면 경기도에서 그 공장 유치에 대한 분담금이나 뭐 지역에 내는 세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걸 당연히 부안군에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부안군도 또 다른 어떤 그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고 구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다 하나도 협상이나 배제된 상태에서 무조건적 철탑을 건설한다. 이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겁니다. 네. 예. 하여튼 뭐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직접 와주셔서 설명해 주셔서 뭐 저도 몰랐던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부안 군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또 다 하지 못한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이제 국민 대다수의 분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부안군의 아픔들이 상당히 많은 역사적 아픔들이 네. 많지 않습니까? 이 제2의 어떤 초래되는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어떤 국민들의 알 권리, 동의 이런 게 선결되면 더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반대 대책위에서 국민들이 또 다른 이게 그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야, 저 사람도 국책사업인데 국책사업은 무조건 해야 되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우려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이게 알면 알수록요, 양파 같은 거고요. 이 전기가 꼭 필요한 거지만 왜 우리 자연경관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한 것을 왜 굳이 서울 도심 지역에 있는 업체한테 주는지
이런 것부터가 선례로 돼서 저희가 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원개발촉진법 개정 부분하고 분산에너지법이 있습니다. 분산에너지법은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우선 쓸 수 있는 네. 이런 것을 먼저 좀 마련해야 되고요. 특히나 그 709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알리백 산업단지를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네. 군산에서는 뭐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네.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적 어딘가에는 하고 싶은 네. 것이고, 실은 지금 709 쪽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복합 곡물단지로 지금 그 MP상에 들어가 네,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고, 올해 25년 3월부터 저희가 이제 장기 임대 10년간, 5년간을 해보고 5년간에 더 추가로 하는 네. 10년간의 이제 장기 임대로 가는데, 이것을 어느 날 갑자기 부안군이 하고 싶다고 해서 마스터 플랜에 그걸 넣어달라? 이것도 좀 준비되지 않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709 자체가요, 형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를 산단의 역할, 기반 조성이나 여러 가지 조건부를 가지려면 한 2.8m를 더 돋아야 돼요. 이게 재투자를 정부에서 한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이게 종전에 저희가 이제 초입 R1, R2 단지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계속적으로 산단 추진해왔던 이유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새만금 개발청 용역을 했던 그 개발원에서 개발연구원에서 야 709 쪽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지금 24년 말에 이루어졌던 얘기들이거든요. 네. 다시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송전 선로에 대한 뭐 의미나 당위성에 대한 것은 법부터 좀 바꾸고 지역 발전에 그 유면해서 안 된다. 그리고 주민 편에 서서 모든 것은 정책적인 것은 감안해서 일이 정리되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전원개발촉진법과 분산에너지법에 대한 것은 수정을 해서 지역 발전에 도모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유,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가르쳐 주셔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